안녕하세요.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다 적용되는 걸로 확대돼서 중소기업이나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체계를 구축해 놔야 된다. 지금 다들 난리들이 아니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설정입니다. 두 번째,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네 번째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놓는데 전혀 돈을 쓴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 교육을 시켰다. 아니면은 안전 보호 장구를 구비를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지급을 했다. 안전보건에 관한 것을 체킹하는 기사를 불러다가 싹 검사를 시켰다. 다 돈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항목에 그런 걸 지출하는 항목을 미리 만들어놔서 계획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놓고 실제로 이게 집행이 됐는지도 따집니다. 그래서 쉽게는 4번 내용은 유해 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이거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예산 편성하는 란을 만들고 집행을 실제 하고 나서 감사부서나 이런 데서 실제 집행을 했다 이런 거를 완벽히 구비를 해놔라 이런 거죠. 이것도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예산 편성 항목을 따로 만들려면. 근데 간단하게는 여기 있는 예시처럼 인력 및 시설 분야, 위험시설 정비 개보수하는 데 돈이 들었다. 안전검사를 했다. 안전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그 다음에 노무관리, 아까 얘기한 조직을 새로 설치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새로운 의무를 부과했다. 이런 거 같은 거는 인력에 돈이 들겠잖아요. 그래서 인력시설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진단 및 컨설팅, 변호사한테 드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업체에 맡겨서 드는 비용 이런 거 항목을 구비를 해놓으시고요. 실제 해야 되고요. 그다음 위험성 평가, 아까 물질안전 보건 자료라든지 이런 거 다 구비해놓고 하려면 이것도 돈이 드는 내용이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기당 한 번씩 해야 되니까 반기당 한 번 해가지고 구비해서 실제 집행했다 이런 거를 표로 만들어 놓으시라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 항목을 만들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째,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예산도 편성을 해놨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예산을 쓰면서 권한을 실제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은 그 예산 항목 내에서 또는 비상자금이라도 자기가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다 했는지 평가하는 항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행을 했는지는 어떻게 따지겠냐? 서류상으로 구비해야 되는 것은 쉽게는 금평 기준 마련입니다. 평가 기준. 이 안전보건 자기가 업무를 맡은 사람은 이런 업무를 다 했는지 평가받고 있다 그러면 더 잘하겠다 이런 거가 기본 개념인 거거든요. 그럼 금평의 항목표를 따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담당자, 안전보건 책임자 이렇게 해서 따로 해야 되는 의무들이 각각 그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랑 시행규칙 다 보면은 해야 되는 업무들이 실제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업무를 다 했는지 OX라도 해가지고 금평에 확인자, 평정자를 만들어 놓고 실무상 한 가지 더. 실제 수사를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금평 기준 만들었다는 거를 어떻게 했어? 그건 서류사만 해놓는 거고 그냥 무조건 다 S 주고 A 주고 한 거 아니야. 그거대로 평가한 게 아니고 안전보건 지켰는지 아닌지 평가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많이들 수사관이 뭐라 그러거든요. 뭘 해놔야 되냐? 이런 식으로 금평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런 걸 꼭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금평 기준을 만들어 놓고 공지를 해가지고 넌 이런 안전보건 의무를 해야 돼. 의무를 일단 숙지하게 만들고 이걸 잘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할 거야. 평가의 항목은 이래 라고 고지를 하고 그 고지 했다는 거를 확인하는 서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실제로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해라. 평정자, 확인자 만들어 놓고 이 얘기거든요. 그다지 원래 하던 업무에서 회사 담당자들, 인사 담당자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꼭 로펌에 맡기지 않더라도.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변호사님 찾으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평가 기준 마련. 그 다음에 6번은 진짜 이거는 법대로 하면 돼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 다음에 의사, 산업보건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 전문 인력 배치. 이거는 사실 패스할게요. 왜냐면 많은 작은 업장들에서는 완전히 딱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 해도 되는 업장이 되게 많아요. 6번은. 그리고 이것도 쉬운데 안 지켜놨다고 문제 많이 되는 거예요. 실제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많이 높일 수 있는데 도움도 되고. 7번 종사자 의견 청취 마련.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뭐가 위험한지는 제일 잘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종사자 의견을 수시로 듣는 절차, 그 다음에 수시로 듣는 거 아니더라도 정기회의라든지 아니면은 노사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듣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작업자들이 언제라도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 사업주 측에 알릴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메일로 상시 보고 받는 체계를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왜 간단하게는 여기 우편함 같은 거 넣어놔가지고 언제든지 그 위험한 거는 써가지고 익명으로라도 뭐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받은 다음에는 뭐 공지해야죠. 어떤 의견이 있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했다 이런 걸 만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사자 의견 청취하는 걸 만들어 놓으시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양식이 없으면 사실은 안전에 대한 개선안, 그 다음에 현장에서 체크한 위험한 요소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요 정도만 해가지고 사실은 구비해 놓으셔도 최소한의 의무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들어서 개선하는 절차를 개선한다는 뭐 회의록이라든지 개선했다는 아까 예산 반영해 놓은 거에서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썼다든지 이런 거 해놓으시면 의무를 다한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이건 또 중요한 겁니다. 아리셀 사고에서도 사실 안타까웠고 중대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그러니까 사고 시 매뉴얼을 확실히 만들어라는 거예요. 매뉴얼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사실은 우왕좌왕하죠. 근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작업 중지. 뭐 작업 중지라는 게 뭐 기계에서 돌아가는 게 문제가 된다거나 뭐 열 처리가 문제가 된다거나 하면 그런 거를 즉시 중지할 수 있는 걸 매뉴얼로도 해놓고 실제 그 기계가 그렇게 구비하도록 즉시 중지할 수 있는 비상 페달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것도 해놔야겠죠. 그래서 매뉴얼로 즉시 중지하는 걸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럴 때는 뭐 나중에 이제 사실은 사후 처리 어디에 보고하라 이런 거는 기본이겠고, 예를 들면은 대피도 같은 걸 마련해 놓는 거는 엄청 중요해요. 요즘 화재 사고 난 거를 봤을 때는 대피도에 소화기 같은 것도 특수 소화기 있고 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크게 따로 대피도에 구비를 해놓고 평소 그 매뉴얼에 대해서 교육도 해야 돼요. 대피 교육도 해야 되고요. 어떤 거는 어디에 소화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작업 중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밟아서 어떤 걸 꺼야 된다는 것까지도 교육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비상 연락망 같은 거에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뭐 어떤 호흡곤란을 보였을 때 어느 병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써놔야 되고요. 그 매뉴얼도 사실은 변호사가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만들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 작업 현장에 가장 잘 맞는 피난 매뉴얼은 현장에서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현장에서 기준으로 하고 변호사한테 검토를 요구하는 형태로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겠지요.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 일을 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통째로 만드세요. 그럼 그 체계 구축에 진짜 수천만 원부터 기준으로 뭐 억대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변호사들이 거기 4명, 5명부터 가지고, 대기업 같은 경우 어떤 사람 예산 편성하는 거, 어떤 건 전담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떤 사람은 위험성 평가 기준 만들려고 그거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법을 뒤지는 게 아까도 아리셀 사고도 얘기했잖아요. 화학물질 관리법, 또 어떤 건 전기안전 300kW 이상 쓰면 전기안전 관리법 이거 들어가고요. 각 법이 다 달라요. 그 대기환경보존법인가? 이런 것도 있고요. 각 법이 우리 회사가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의 법 적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법 적용을 뒤져서 그 변호사들이 분류표상 우리가 어느 업에 해당하는가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지켜야 되는 각 법이 있어서 그걸 뒤지는 건 사실 변호사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인데, 그 외에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해가지고 어디 셧다운 장치예요? 기계마다 다 지켜야 되는 검사 기준이 달라요. 그럼 그거를 변호사들이 다 하는 거를 변호사들한테 온팡 맡겨놨다. 그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변호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안전보건 업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에 맡겨도 똑같이 비용이 들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불 던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적어도 제가 경험한 현실은 똑같았어요. 안전보건 업체나 제가 있는 로펌 같은 경우나 비용이 그렇게 큰 차이도 나지 않고, 또 안전보건 업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쪽 업체들이 보기에도 우리 로펌이 왜 너무 형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상호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가이드를 해줘도 현장에서 안전을 실제로 지키는 것은 현장 공장 책임자들이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용이 걱정이 되신다면 이 체계 구축은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벌써 6월달 반기별로 한 번씩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미 6월 지났어요. 사실 상반기에 해놓으셨어야 됩니다. 하반기라도 지금 해놓지 않으면 하시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공장에 뭐 근로자들 위험한 것도 당연히 그게 제일 1차적으로 문제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돼요? 이거 책임지다가 공장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라도 의무를 다 해놓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상 체계구축이랑 관리 의무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과태료를 빵빵 때리고 있진 않아요, 정부에서. 그렇지만
이걸 해놓는다는 거는 우리 회사를 위한 최소한의 지킴이, 보험 같은 겁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은 자리 지키셔야지 우리 회사 유지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지금 제가 한 업무에 완전히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통째로 우리한테 맡기면 저도 일이 많지만 저도 로펌 비용 받고 좋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해보다 보니까 느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이걸 다 지키려면 이 비용을 다 지출하실 수가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그럼 그럴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한 8가지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지키시고, 그 다음 이걸 다 했는지 시간당 타임 차지라도 하면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세요. 그게 답일 것 같습니다. 당장은. 그리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통째로 컨설팅 업무 맡기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어떤 현장 책임자들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큰 것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너무 어려워 마시고 일단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